사실 오늘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AMG 253 같은 경우는 EQ 부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너레이터 부스트가 되어 있는 모델이잖아요. 네. 전동화 이런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혹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. 이런 차량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? 기대할 수 있는. 이게 사실 EV 모드가 없는 하이브리드잖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결국 출력 서포트인데. 네, 기본적으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연료 소비 효율을 높이는 게 메인 목적이고, 지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높여주는 기능은 사실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모델, 그러니까 고성능을 낼 수 있으면서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가적인 기능이 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보니까는 출력 자체는 높지 않아도 네. 순간 토크가 워낙 좋아서 예. 그런 제가속이라던가 이런 좀 엔진의 리스폰스보다 모터 리스폰스가 빠른 걸 활용할 수 있는 주행이 된 것 같아요. 네. 터보 같은 경우에도 그 스플링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릴 수가 있지만은 모터가 개입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이니셜 토크부터 상당히 빠르게 빈틈을 메꿔줄 수 있는.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도 조금 더 알차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.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이질감의 부분이잖아요. 네. 물론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나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시스템들 같은 경우는 이질감이 적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긴 한데 이제 고출력보다 그러니까 특히 엔진을 민감하게 다루는 출력 사양 경우에는 네. 이질감이 좀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. 어떠세요 지금? 지금 쓰는 엔진이 직렬 6기통 터보잖아요. 네. 부스트의 자연스러움보다 좀 터보가 오히려 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네요. 확실히 그 전기 구동과 예. 가솔린 터보의 차이가 네. 드러나는 부분이네요. 예. 뭐 얘기하기로는 뭐 터보의 어떤 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물론 거의 느껴지진 않지만은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. 자 그러면 이제 좀 템포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바꿔볼게요. 네. 바로 엔진이 시프트 다운이 되면서 네. 반응을 하네요. 사실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게 되면은 가장 먼저 차이가 나는 게 변속 로직이잖아요. 네. 지금 이 차는 지금 토크 컨버터 방식의 9G 트로닉을 이제 AMG 스타일로 조율을 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.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일반적인 토크 컨버터 방식의 트랜스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AMG 특유의 스포티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사실 뭐 MCT도 이렇게 거칠게 작동하지 않는 어쨌든 다판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느낌이 거의 없죠. 이 TCT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친 느낌은 거의 들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사실 AMG 메르세데스 벤츠 차들에서 거친 느낌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면은 좀 안 되는 거죠. 어떠한 변속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터프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변속 상황에서 충격을 좀 연출을 하잖아요. 근데 사실 그게 운전자에게는 그러니까 사실 그 무결정의 주행을 하기에는 방해가 되는 요소잖아요. 네.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변속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동력 손실 같은 것들이 그 유체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옛날에는 있었죠. 근데 네. 지금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.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모터가 또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. 그렇죠. 사실 저는 이제 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AMG 계열들이 이제 다 AWD, 그러니까 포매틱을 다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네. 이런저런 장비들 다 달다 보니까 차가 무거워지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행 사실 로터스 브랜드가 옛날에 했던 게 네. 차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, 무게를 줄이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그 부분 조향에 대한 느낌이라던가 차를 다뤘을 때 무게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. 사실 AMG처럼 이제 성능을 높인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성능과 움직임의 가벼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, AMG는 일단 성능은 한껏 높여놓고 네. 거기에서 안정감과 편안함,
쪽에 초점을 맞추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글쎄요, 원래 AMG의 캐릭터를 살리는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렇게 뭐 날렵하다, 뭐 날카롭다 그런 느낌은 별로 안 들거든요. 네. 뭐 전통적으로 AMG 모델들이 그랬었고 사실 그런 거 타려면 M 타야죠. 네. 그렇죠. 그런 걸 바라면 M 타야 되는 거고 네. AMG만의 감성이라는 게 있으니까. 네.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이 촘촘한 코너링 상황에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올라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은 AMG가 개선해 나가고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. 들긴 하죠. AWD를 넣으면서 오히려 더 좋아진 점은 이게 AWD가 주행 특성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약간의 언더스티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게 AWD에서. 예, 어쨌든 횡방향의 코너링 때 특히 더 좀 답답한 느낌을 키우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는 한데 네. 요즘 나오는 AMG 모델들에서는 성능을 워낙 키워놓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많이 줄여놓은 그런 느낌이죠. 아, 그쵸. 또 이제 출력 배분을 좀 훈련을 많이 주기도 하니까. 네. 그리고 지능화되어 있는 AWD 시스템 때문에 네. 조금 더 빠르게 뒷바퀴로 동력을 보내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뭐 M이라든가 아우디 RS라든가 그런 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AMG의 원래 캐릭터에서 이렇게 벗어난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게 지금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지날 때 네. 굉장히 하드하게 충격이 들어오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네. 소음이 좀 심하네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과거에 특히 이 클래스는 벤츠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델이고 네. 그런 점에서 공을 많이 들이는 모델이긴 한데 지금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좀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은 과거 80년대, 90년대 초반까지 나왔던 이 클래스와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에는 또 그런 측면, 감성적인 측면에서 좀 미묘한 부분들에 약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죠. 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엔진 자체가 이 M254 엔진이라는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만큼 딴 데서 좀 줄여야 되니까. 그리고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벤츠가 차종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. 네.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돈들, 물론 플랫폼 공유하고 부품 공유하고 여러 측면에서 비용을 뭐 다양한 방면으로 줄이고 있지만은 개별 모델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원가 절감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. 이렇게 툭툭 이렇게 충격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치이는 그런 소리들이 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. 그 이전 세대의 63 AMG 클래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나아진 면은 있어요. 물론 그 전 세대 모델들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네요. 호화스러운 시대의 벤츠는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. 자, 이렇게 AMG 253 이 플러스를 한번 창해봤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